안녕하세요. 시아국어 양현승입니다. 자, 오늘은 첫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공부하기 전에 서정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고요? 문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서정갈래는 어떤 개념입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서정갈래는 정서 표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서를 주관적이라는 말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드러내는 문학 양식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정서를, 정서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양식을 가리킵니다. 자, 서정갈래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가 내세운 화자. 자, 이 화자는 작가가 내세운 허구적 대리인이죠. 작가가 내세운 허구적 대리인입니다. 자, 작가가 자기 대신 내세운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워서 기쁨, 슬픔, 사랑, 그림 같은 정서를, 이게 대상이네요. 누가? 화자가. 무엇을? 정서를. 어떻게? 함축적이고 운율 있는, 함축이란 말은 의미를 숨긴다는 뜻이죠. 의미를 숨기고 운율, 리듬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한다? 이미지로 만든다는 뜻이죠. 형상화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입니다. 자, 이게 서정갈래의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정갈래 하위. 자, 이것의 하위 갈래로 하위 역사적 갈래. 역사적으로 그럼 어떤 갈래들이 있느냐? 자, 고대에는 고대 가요가 있고요. 신라 시대는 향가가 있고요. 고려 시대에는 고려가요. 고려 중기 이후부터 시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요와 한시와 현대에는 현대시까지 이렇게 쭉 시간을 흘러오면서 이런 장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냥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일단 시어가 필요하죠. 화자, 운율, 심상, 이미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컨대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어와 역설 같은 표현법을 쓸 수도 있고요. 대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아무튼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형상화란 뭐냐면 형태가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상, 모양,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형상이나 형태가 있는 사물이라는 뜻인데요. 자,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쁨, 슬픔, 이런 정서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서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대상이죠. 느낌이나 감정 등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서 독자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각적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자, 감각, 시각이나 청각 같은 시청, 후미촉 같은 감각을 사용하게 되면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시인은 이런 함축적임을 잡는 시어를 선택하고 운율을 만듭니다. 다 비유나 상징 같은 표현 방법이죠. 다 이게 표현 방법이네요. 심상을 구체화해서. 자,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주제가 하나의 몸처럼 결합되어서 한편의 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첫사랑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제목은 사랑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의 내용도 사람이 어떤 사랑의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또 헤어질 때 아픔과 상처를 얻고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자, 제목과는 사실 무관하게 시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눈이 주인공입니다. 자, 눈이 주인공인데 제목은 첫사랑이기 때문에 이 둘의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첫사랑이라는 제목을 우리 인간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구든 태어나서 첫사랑의 경험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자, 첫사랑을 실제로 성공하기까지는 아직 경험이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첫사랑은 대부분 완성된 사랑이 아니라 대부분 성공했다가도 또 곧이어 실패에 직면하게 되죠. 잠깐 이루었다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대부분 이별의 아픔을 남기게 되죠. 자, 그런데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그 사랑의 아픔과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그 후에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사랑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 있겠죠? 노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의 실패였던 그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아픔 끝에 더욱더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또 맛보게 됩니다. 자, 이런 1, 2, 3번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첫사랑의 과정을 사랑의 어떤 에피소드나 사례로 인간의 사람이 겪는 그 필자가 경험한, 작가가 경험한, 혹은 화자가 경험한 사랑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고 그리고 눈꽃이 녹은 자리에 자, 눈꽃이 녹은 건 사랑의 아픔이고요. 눈꽃이 피는 건 첫사랑의 노력과 첫사랑의 어떤 그 성공이고 녹은 건 아픔이고 그리고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성숙한 사랑, 그 성숙한 사랑 우리가 봄꽃이 그 눈꽃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는 과정으로 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에서 어떤 내용을 떠올릴 수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자 눈이 눈꽃을 피우고 눈꽃이 녹겠죠. 그 녹은 자리에 봄이 와서 봄꽃을 피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소재로 취해서 자연현상에 관한 의미로 주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사랑, 이런 자연상을 통해서 인간, 사랑의 어떤 경험을, 사랑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현상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데요. 자, 이와 같은 어떤 논리적 그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추라고 하죠. 자, 비유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던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 두시면 이 시는 그냥 끝납니다. 자, 이제 본문을 1년을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여러분들 우리가 시 문장을 이해할 때는요. 각각 연이나 문장 행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1년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눈이겠네요. 자, 눈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많은 도전을 해왔다는 거죠. 자, 않았으랴 기본적으로 도전했다는 뜻이고요.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네요. 자, 서리법 그리고 영탄적 어조가 쓰였습니다. 좀 서리법이 영탄적 어조가 있는 거 다 알죠? 기본입니다. 자, 눈이 자, 어떤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흔들리는 나뭇가지 목적이네요. 자, 가만히 정지해 있는 어떤 그런 고정된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꽃을, 이때 꽃은 플라워가 아니고 스노우 플라워,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눈꽃은 뭡니까? 첫사랑을 비유하고 있죠. 사랑하시면 그 첫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 즉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랴. 도전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의인법, 그 다음에 서리법,
영탄적 어조.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련의 제목을 만들어 보면 눈의 도전, 눈꽃을 피우기 위한. 자, 이연 보겠습니다. 자, 그 도전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네요. 자, 싸그락 싸그락. 여러분, 눈이 쌓이는 소리죠? 의성어라고 하죠? 두드려 보았겠지. 자, 그러니까 의성어니까 청각적 심상, 청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시해 두세요. 난분분, 남분분. 여러분, 남분분은요, 한자어인데요, 어지러울 난자에 흩어질 분자입니다.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자, 역시 의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 날리는 모습이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쓰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싸그락싸그락 같은 단어가 의성어로 2번 반복되고, 첩어로서 2번 반복됐고, 남부분, 남부분 역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동일 유사한 말을 반복하면 뭐가 생기죠? 운율이 형성되네요. 그죠? 운율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연에 이 첫 번째 줄 문장과 두 번째 줄 이 문장이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 형태가 유사하죠. 뭐뭐 뭐 했겠지, 뭐해서 뭐 했겠지. 자, 문장 형태가, 문장 구조가 유사합니다. 자, 문장 구조가 유사하므로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었나요? 대꾸가 사용되었죠. 자, 그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여기도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됐습니다. 수백 번. 자, 눈꽃을 피우기 위한 어떤 눈에, 자, 미끄러진다. 시련. 여러분,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가슴에 어떤 아픔도 있고, 어떤 그 고통도 있고, 그죠? 긴장과 설렘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시련을 겪고 나서 첫사랑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눈꽃을 피우는데 어떤 시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의성어태는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도전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미지로 구체화, 형상화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둬야 되겠네요. 자, 3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자, 여러분, 바람 불면 뭐가 날아갑니까? 눈꽃이죠, 눈꽃. 이 사랑, 눈꽃. 자, 눈꽃을 나뭇가지 위에 얹어서 여러분들 그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나뭇가지에 앉으려면 얼마나 많이 미끄러져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 갖고 되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떨어져야지 눈꽃이 쌓이겠죠. 근데 바람 조금만 불면 휙 날아가 버리겠죠. 그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첫사랑은. 그런데 그런 쉽게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오랫동안 그 머물기도 어려운 그 첫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 지기법을 쓰고 있는 햇솜 같은. 그럼 햇솜은요, 이런 그 면화솜이 흰색인데요. 흰색 그 솜이 그에 나온 햇솜이니까 때도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흰색을 우리가 햇솜이라고 합니다. 햇솜은 눈의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을 비유한 거죠. 다 퍼부어 준 다음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일종의 은유법이네요. 자, 이거는 눈꽃을 의미하죠. 그만큼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기대와 소망이 눈꽃으로 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황홀한 거죠. 그것은 눈꽃을 의미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은유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도전 끝에 드디어 피어난 눈꽃, 첫사랑을 이루어낸 거죠. 자, 그것을 보아라라고 명령 어미를 쓰고 있는데, 자, 이거는 감탄, 영탄적 어조이기도 하고요. 그에게 동시에 화자의 태도가,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가 예찬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멋지다는 거죠. 자, 마지막 코스, 마지막 메뉴 왔습니다. 자, 보이는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자, 이런 봄이 오면 눈은 녹습니다. 눈이 녹아요. 자, 한 번 된 자리. 자, 한 번 된 자리 네모 짓고요, 별표하고. 자, 빈자리. 눈꽃이 녹은 자리가 되겠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따뜻해지면서 눈은 녹기 마련입니다. 첫사랑이 끝난 거죠. 첫사랑의 아픔을, 자, 이것도 역시 은유법, 즉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상처 네모칠게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러면 그 눈꽃이 지고 봄이 와서 그 자리에 뭐가 표현할까요? 봄의 꽃, 이때 꽃은 봄꽃을 가리킵니다. 식물이죠. 자, 이 아름다운 상처는요, 첫사랑의 눈꽃이 녹은 자리, 그 한 번 된 자리, 그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겪어야지만 성숙할 수 있죠. 성숙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생님도 첫사랑을 거치고 나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궁금하죠? 자, 여러분들, 눈꽃이 진 후에만, 뭘까요? 아픔을 겪고 난 후에만 비로소 진짜 성숙한 사랑, 이때 꽃은 성숙한 꽃이죠. 성숙한 사랑을 진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 거의 끝이 났네요. 자, 한번 내용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년의 아름다운 상처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상처는 고통스러운데 아름답다고 표현했네요. 자, 두 개의 단어가, 자,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자,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역설법. 첫사랑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것이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역설적 표현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콕콕 정리해 볼게요. 주된 형상의 방법이 뭡니까? 자,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 세계의 첫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자, 눈이 내리는 모습, 나뭇가지,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눈꽃이 핀 모습, 첫사랑을 이룬 거, 황홀함을 의미하고요. 봄꽃이 핀 모습, 첫사랑이 끝난 후에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죠. 다 서술형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너무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이거는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어떤 유추적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도 깜짝 퀴즈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 시는 동어 반복, 운율, 남분분, 남분분, 싸그락, 싸그락, 미끄러지기, 미끄러지기. 맞죠? 동어 반복? 맞네, 오케이. 맞습니다. 5. 자, 마침내 접해난 황홀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 이것은 봄꽃이 아니라 눈꽃을 가리키는 거죠. 눈꽃, 첫사랑을 이룬 거죠. 자, 성숙한 사랑을 위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의 실패도 겪어야 한다. 자, 역시 5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법은 역시 마지막에 역설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원관념인 봄꽃을 숨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상처, 여기 또 일종의 은유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가 여기에 역설도 쓰였고 은유가 동시에 쓰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상처에는 은유와 역설이 동시에 쓰였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둬야 돼요. 올라가서 제자 개관을 보겠습니다. 이 제자 개관은요, 자수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앞에 페이지를 좀 참고해 보시고, 자, 교과서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현대시, 자유시죠.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낭만적, 회화적이라고 하는 건요,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한 폭의 그림처럼 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색적, 자연현상의 의미를 사색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태도가 어조, 경탄과 예찬의 어조. 그 다음에 주제, 헌신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결심해준 거. 자, 첫 번째 특징, 시간의 흐름. 자, 시상적의 방식, 시간의 흐름 별표해 둡시다. 왜냐하면,
자, 겨울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꽃이 두들기고 결국 나무까지 눈꽃을 피워내고 또 봄에 눈꽃이 녹고 그 다음 봄꽃이 피고 자, 쭉 시간의 흐름으로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보식 전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자연에서 인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역설을 통해서 주제 효과죠.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것들은요, 그 현관편을 표시해 볼게요. 중요한 표현들을. 자, 우선 첫 번째 꽃, 그죠? 눈꽃, 첫사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은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운율, 그죠? 그 다음 보았겠지, 이건 유사한 문장 구조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도 들어있고, 동일한 비슷한 문장 구조, 대꾸가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 햇솜 같은, 자, 직유법을 쓰고 있는데,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네요. 황홀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눈꽃을 은유로 표현하고 있네요. 보아라, 태도 예찬이 들어있습니다. 자, 된자리, 이거는 첫사랑의 아픔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상처가 제일 중요하네요. 자, 역설과 은유가 사용되어 있다. 그리고 봄꽃을 가리킨다.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다 체크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 학습활동을 뒤 학습활동 2번부터 볼게요. 2번 별표하시고요. 제목의 첫사랑인 이유는 뭐냐? 왜 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건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 발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중요하면 이건 약간 체크해 주세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메모해 두시고요. 자, 3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눈이 얼마나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이 도전한다?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화가 되겠고요. 않았으랴 서리법입니다. 함축적 의미 눈의 노력을 의미하네요. 자, 햇솜 같은 마음, 햇솜 같은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햇솜에 비유했습니다. 자, 햇솜은 그의 수확한 깨끗한 흰색, 오염되지 않은 흰색의 솜을 가리키니까 자, 순수한 마음이 되겠죠. 그 다음 맙신의 변은 황홀. 자, 황홀의 의미 뭡니까? 눈꽃이 핀 걸 의미하고요. 은유법입니다. 첫사랑의 기쁨을 황홀하게 표현했죠. 자, 마지막, 자, 아름다운 상처. 자, 역설이고요. 그 다음 은유가 사용됐고요. 자, 첫사랑 후에 성숙한 사랑. 자, 정신적 성숙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서정관례 특성과 주제 형상화 방법을 묻고 있는데, 자, 이 시가 취하고는 발상, 이런 발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발상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표현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시의 주된 발상은 뭐냐면, 그거죠. 어디에서 뭘 떠올립니까? 자연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랑의 의미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된 발상이자 표현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에 드러난 심상. 자, 심상. 주된 심상. 이런 심상은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이미지를 가리키는데, 자, 이와 관련된 식구. 싸그락싸그락 소리, 청각이고요. 남분분. 자, 모습이니까 시각입니다. 소리, 청각, 모습, 시각. 자,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이 시에 운율이 두드러진 곳 어디 있을까요? 운율을 자, 이연의 싸그락싸그락, 그 다음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그 다음에 빠졌네요. 남분분, 그 다음에 싸그락싸그락, 그 다음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자, 이건 유사한 시어의 반복이고요. 뭐뭐 하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 하겠지 종결 어미의 반복이네요. 그 다음에 싸그락싸그락 뭐뭐 했겠지, 남분분 뭐 했겠지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운율 구조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연의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이런 음성상징어의 반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같은 유사한 시어의 반복이 있고요. 뭐뭐 하겠지라는 어미가 두 번 나오죠. 자, 겠지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 세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남부분 남부분 미끄러졌겠지 싸그락싸그락 뭐 했겠지 해서 이연의 1년과 0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운율 요소가 네 가지나요? 음성사정의 반복, 그 다음 유사한 시어 미끄러진 유사한 시어의 반복, 겠지 종결 어미의 반복, 그 다음 문장 한 줄 한 줄 이연의 1년과 2행이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까지. 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는데 발표하세요. 자,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눈의 끊임없는 노력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주제에서 어떤 형상화 역할을 합니까? 자, 이런 그 미끄러지고 남부분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시의 구성 요소가 주제 형상화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죠. 자, 운율 형성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런 표현들이 자,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결실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반복되는 노력과 고통을 견디고 난 성숙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반복되는 노력과 실패와 시련 같은 것들은 자, 운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도 끝이 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첫사랑 뭐 길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 마치겠습니다. 안녕. 만점 맞으세요.